안녕하세요. 권용현 강사입니다. 상담하실 때 자신감을 부여하는 재무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눈높이 재무설계인데요. 재무설계 이러면 어렵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재무설계가 될 수 있도록 3차 시에 걸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설계 몸풀기라 해가지고 좀 몸풀면서 스트레칭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FP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17년 차 FP로서 여러분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의 및 한국 FP협회 주관 올해 우수 FP를 최다 4회 수상했는데요. 재무설계 분야에서 고객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려운 재무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눈높이 재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설계 이러면 사람들이 상속, 증여, 세금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것을 재무설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주로 하는 재무설계는 이제 위험설계. 즉, 보장이겠죠. 위험설계 부분과 은퇴. 즉, 노후 준비. 이런 것도 바로 개별 재무설계거든요. 이런 부분들만 잘 하더라도 FP님들이 늘 하시는 재무설계잖아요. 이런 것들을 재무설계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요 두 가지만 잘 하시더라도 고객분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재무설계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도 은행, 증권, 보험의 각각 상품의 장단점 정도는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재무설계에서 우리 FP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보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요 세 차시에 대해서 3차 시 동안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개팅에 성공하는 방법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성공하려면 잘생기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 누가 이것을 잘 찾아내는지에 따라서 소개팅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설계, 즉 고객과의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분이 관심 있는 분야를 빨리 찾아내가지고 그것에 해결안을 간지러운 부분들 빨리 찾아내가 긁어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고객분과 오랜 관찰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잘 모른다.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네. 소개팅 했는데 상대방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면을 좋아하는지, 고기를 좋아하는지, 샐러드를 좋아하는지 해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것들을 제안해야 됩니다. 상대방은 면을 싫어하는데 아무리 유명한 중국집에 엄청 유명한 면 요리 하는데 데려가서 여기가 정말 좋은데요 라고 대접하더라도 상대방은 면 요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무설계에서 고객분들한테 아무리 좋은 상품을 권하더라도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성향, 즉 투자형 상품, 투자자도 싫어하는데 투자형 상품인 변액 상품을 소개시켜준다거나 자녀 없는데 정말 좋은 자녀들을 위한 상품이 생겼다. 이렇게 제안하면 안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눈높이 재무설계라는 거는 고객분의 필요한 부분을 잘 찾아내서 고객분의 눈높이보다 살짝만 높게 제안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고객분이 충분히 만족하고 FP 여러분들과 계속 신뢰관계를 나눌 수 있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무설계 사례 하나 설명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월 200만 원씩 연금 받고 싶다는 분을 광주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머님이 자녀 2명이 있으셨는데 어머님이 월 200만 원씩 준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200만 원씩 하려면 연금보험료 200만 원씩 내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 한 50만 원 정도 준비하면 될 줄 알았는데 무슨 200만 원에 내면 되냐, 이게 무슨 연금보험이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어머님 지금같이 200만 원 정도 나중에 200만 원 받으시려면 투자 수익률 이런 거 다 고려해도 어머님 200만 원 정도 내셔야 된다. 그래야지 200만 원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누가 계약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머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머님의 연금, 비과세 상품, 유동성 자금 마련, 복리 상품,
아들, 딸 연금과 비과세 통장 선물, 부족한 보장성 보험을 보완하고 상속 증여까지 위 8가지를 해결하는데 200만 원이면 될까요? 라고 해도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그때 당시 계약자로 해가지고 자녀 A, B를 각각 피보험자로 해서 2가지 상품을 가입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녀가 아직 45세가 안 돼가지고 연금을 못 받는다? 그러면 어머님이 중도 인출을 통해서 연금 필요한 돈들을 유동성 자금들을 확보하고요. 자녀가 45세가 넘어가서 어머님이 연금을 받으시다가 어머님이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자녀들이 연금도 해결할 수 있고 또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계약자로 요즘에는 계약자가 이제 바뀌어서 10년 이상 유지하면 또 비과세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보장성 보험료를 특약으로서 추가해 드렸고요. 예, 이런 부분들까지 해결해 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님한테 또 어머님이 최소 10년을 내기로 했는데 납입하시다가 중간에 큰일을 겪거나 큰 질병에 걸리거나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보완해 가지고 정기보험으로 잘 10년 동안 집중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납입하는 기간 동안 잘 시켜 드렸는데 어머님이 아니나 다를까 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진단을 받으시고 진단금 수술비 입원 일단 해가지고 한 6천만 원, 6, 7천만 원 정도 받아가셔서 납입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를 해드렸고 어머님이 만족하시고 주변 분들 엄청나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좋은 재무설계는 소개를 부릅니다. 재무설계에서 뭐 상속, 증여, 세금 이런 재무설계 말고도 위험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자녀가 뭐 1살인데 피보험자가 아버지가 30살이다. 그럼 자녀가 30살 될 때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험 설계를 해주는 것도 재무 설계일 수도 있고 은퇴를 앞두고 있다. 노후를 잘 준비해서 노후 은퇴 시점에서 연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재무 설계일 수 있고 노후 설계, 은퇴 설계죠. 그리고 은행 예적금을 잘 활용하고 정기식 펀드를 잘 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투자 설계도 안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하면 계속 소개가 발생합니다. 소개는 어떻게 하냐면 고객님을 위해서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3가지 정도 회사 상품 FP가 있는데 3가지 중에 한두 가지 이상 마음에 들면 계약이 체결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 고객이 만족하는 상품, 그 중에서 FP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고객님의 간지러운 부분을 얼마나 잘 캐치해가지고 파악해가지고 신뢰를 쌓고 고객님의 파트너가 되느냐. 내가 믿고 만족할 수 있는 파트너가 제안하는 상품, 그분이 다니는 회사, 이러면 무조건 신뢰하고 맡길 수 있잖아요. 재무 설계는 상품과 회사보다 가장 중요한 건 FP 영향입니다. 고객님을 위해서 알아봐주고 고객님의 적합한 상품을 제안하고 고객님이 그 상품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FP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FP의 역할이 중요한 거는 바로 고객을 위한 설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단골 손님, 소개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남았던 재고를 갖다가 재료를 해가지고 음식을 내놓으실 겁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단골 손님, 소개 손님 오면 어떻게 하냐면 더 좋은 음식이 아니면 그 손님을 위해서 배려하는 예약 자리가 창가 평소에 좋다, 전망 좋다 이러면 일부러 창가 자리를 준비해 놨습니다. 흡연을 하셔가지고 제가 입출구 쪽에 가까운 자리에 배치해 놨습니다. 아니면 밑반찬 다 드시고 나면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챙겨 드릴게요.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다음번에도 또 이용하고 다른 손님도 소개해주는 키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무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고객님이 연금보험 가입하신다고 다른 데서 상담을 받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제가 이제 이분은 연금 50만 원 계약한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만나러 왔습니다. 어디다 사인하면 될까요? 어떤 상품이에요? 했는데 제가 아직 상품은 준비 안 했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A 남편분 250, B 배우자님 200만 원 해가지고 두 분이서 450만 원 벌어서 이것저것 뭐 제외하고 나니 50만 원이 남았다. 이거를 노후를 준비하라 이렇게 제안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연금보험을 저한테 가입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2가지 궁금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고객분이 한 1년 뒤에 자녀 계획이 있대요. 그리고 거주 환경이 전세냐 자가냐 물어봤더니 전세래요. 근데 통장에 모아둔 돈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고객님, 이거는 연금 50만 원을 가입하면 안 되고 적금 50만 원을 가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 계획이 있다는 거는 배우자님 200만 원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은 중간에 납입하다가 해지하게 되면 원금보다 적거나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씩 적금 넣어가지고 나중에 전세자금 올려줄 때 전세자금을 보탤 수 있는 그런 현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자녀 놓고 맞벌이 돼가지고 그때 저를 찾아주시면 그때 노후자금을 잘 안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돌려보내드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분, 소개시켜준 고객분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소개받은 분. 연금 50만 원 계약한다는데 나보고 연금 50만 원 계약하지 말고 나한테는 적금이 맞다고 하네. 돌려보내드려요. 적금을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저희 찐팬이 되고 저를 신뢰하게 되죠. 그분들이 사원 대리였을 때 과장, 임원 승진하면서 저한테 점점점 맡기는 금액이 커집니다. 위험보험료도 점점 커지고요. 예. 저한테 보장성 보험도 더 필요한 것들을 점점 가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이 싱글이었다면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면서 자녀 보험까지 뭐 여러 가지 시부모님 보험까지 저한테 믿고 다 맡기게 됩니다. 주변의 지인들도 막 소개시켜 주시고. 예. 즉 제가 고객과 함께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재무설계는 고객분을 위해서 도와준 게 결국은 여러분 담당 FP 저의 FP도 같이 성장하는 저 자신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인드가 재무설계에서는 좀 더 필요합니다. 저희가 상품 하나 판매하고 끝낼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고객과 오래 동행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재무설계 관점에서 고객을 위한 부분은 좀 더 거기에 비율을 좀 더 높게 설정해가지고 재무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무설계와 재테크 재무설계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둘 다 뭐 돈을 많이 버는 거다. 돈을 잘 벌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는 돈을 불리는 기술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잘 불리면 되고, 재무설계는 내가 목표한 기간이나 목적한 이런 재무 플랜이 있을 때 여기에 위험을 줄여서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 A와 B 학생이 있는데 A는 무조건 모든 과목에서 다 성적을 잘 내는 겁니다. B 학생은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 내 진로가 이런 목표가 있는데 여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목 중에서 A, B, C 과목 중에서 B와 C에 중점적으로 해서 결국엔 내가 목표하는 진로 과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집중해서 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하는 진로 과정에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A, B, C 전부 다 잘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단순히 모든 과목에서 성적을 잘 내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목적에 있는 과목만 잘 설정해서 내가 필요한 재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위험을 줄여주는 행위가 재무설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융이해도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융이해도는 경험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같은 FP를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고객분한테 안내를 계속해야 됩니다. 노후에서는 노후의 필요성,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 상품들에 대해서 고객님이 계속 안내해드리고 고객님이 들어보시고 괜찮네 해서 그 상품을 가입하게 돼서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고객분들이 은퇴 준비가 잘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교육과 경험이 같이 병해야 되는데 근데 고객분들은 FP님보다 금융 교육에 대해서 좀 약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FP님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고객분들이 은퇴 준비를 잘 할 수 있다. 금융 이해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재무설계에서 첫 번째도 두 번째로 세 번째도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무설계 목표 설정입니다. 예. 금융 이해도는 경험이 쌓여도 높아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해두면 이정표가 넘어져 있어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시간이 걸려도 돌아서 도착하는 게 아니라
도착 자체를 못합니다. 도착하기 어렵습니다. 예. 목표가 여기인데 이 방향이 아닌 이 방향으로 가면 도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 어느 부위가 간지러운지 잘 찾아내서 그 부분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FP님들이 도와주는 부분이죠. 내가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돈을 모아서 잘 유지하겠다. 근데 중간에 아프거나 큰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때 위험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녀가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재무 설계입니다. 예.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3명의 친구가 있는데 C라는 친구는 돈을 모아야 되는 개념이 없었고요. A와 B라는 친구는 36개월 동안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모아야겠다. 근데 B라는 친구는 100만 원씩 매달 쓰고 나니까 100만 원 남네. 36개월 동안 모아야겠다. 은행 적금 넣어야겠다. 그래서 3,600만 원 이자 조금 받습니다. 근데 B라는 친구는 36개월 동안 내가 전세 자금 올려두고 5천만 원 마련해야겠다. 근데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적금과 투자형 상품 잘 활용해가지고 5% 수익 내가지고 계산했더니 129만 원 모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5천만 원 모을 수 있습니다. A와 B는 둘 다 돈을 모아야 되는데 A는 얼마나 구체적이었냐, 그리고 목표 금액이 어떠냐, 기간 설정 수익률이 어떠냐, 좀 더 구체적이었던 거죠. 재무 설계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야 됩니다. 고객분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이 이런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잘 뛰나요? 우사인 볼트인가요? 이봉주인가요? 누가 더 잘 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우사인 볼트가 빠르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거리는 이봉주가 더 잘 뛰겠죠. 마찬가지로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님이 장기적인 금융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안내해야 되고, 단기적인 금융상품이라면 짧은 금융상품으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무설계입니다. 예. 장기적으로 가는 분한테 단기적인 금융상품을 가지고 와서는 제대로 된 재무설계가 아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잘 캐치해가지고 고객님의 재무 목표를 잘 파악해서 적합한 금융상품을 포지션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첫 번째 시간에는 재무 설계가 어떤 것인지 몸풀기 시간을 좀 알아보고요. 봤고요. 재무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 진짜 이제 멀리 뛸지 가까이 뛸지 중간 정도 뛸지 해서 각 금융상품에 대해서 은행, 증권, 보험 걸쳐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